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은 유가족 측의 반발의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꼬인 전국을 풀어낼 만한 마땅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회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유민희 아버지 김용호 씨의 시기는 벌써 40일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김용호 씨 건강 상태가 무척 나쁘다고 합니다. 김용호 씨는 대통령에게 유가족 뜻이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안 되니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라면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용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용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그리고 8월 28일 공연전엔 연극 먼키 열전의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유호정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뉴스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제 가족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국회가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이거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처음부터 외면을 했고 또 야당은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은 물론이고 수사권조차 줄 생각이 없었던 새누리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애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과 자세에 달려 있었다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배상 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서 합의를 끌어냈던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 간 합의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져야 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인데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탓인지 갈수록 스텝이 꼬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또다시 뒤집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은 이미 유가족 시야 밖으로 사라진 지가 오래고요.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찌됐든 새정치연합은 오도 가도 못하고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공개 주요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었는데요. 해법을 논의하긴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미 제재 협상은 어렵다라고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러자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요.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국회와 다시 한번 거리 두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로서 단식 39일째를 맞는 유족 김용호 씨는요. 지난 19일, 20일 연달아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박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4박 5일 내내 이 유가족들을 만났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훈과 여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지금 국회에서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나왔나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강 후보자는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기 안에 매듭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경찰을 1차적인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은 2차 보완기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종국적으로는 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유민영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의 청와대 접근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는 헌법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청와대 근무 당시에 김미화 씨와 김재동 씨 등 일부 연예인에 대해서 사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사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가장 뜨거운 소식은 지금 국회의원들 줄줄이 지금 구인장 발부돼서 네. 법원에 불려가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조현용 의원을 빼고는 현재 시각까지 모두 다 나온 상태 같습니다. 일단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서 같은 당 신학용 의원, 김재인 의원, 예. 네,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 그리고 신계륜 의원 등 모든 오늘 오후에 잇따라 영장 심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 찾아간 검찰은 이들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구인장 집행을 하지 않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철도 해운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그리고 박상은 의원은 역시 연락이 두절됐다가요. 오후에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으로 이들 5명에 대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밤 자정 전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싱크홀 소식 좀 알려주시죠. 당정이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이런 당정이 협의를 이제 하는 것도 참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석촌호수 일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발견된 싱크홀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싱크홀 발생 원인이 자연적인지 아니면 상하수도 누수, 건설공사 때문인지 의견이 지금까지 다양한 데다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분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해서 11월 말에 국민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연세대 조원철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수는 똑바로 흘러가다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흙을 끌고 돌아간다면서 제2롯데월드처럼 앞으로 지하수 수위보다 더 깊은 데서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또 싱크홀이 발견됐다면서요? 예, 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이 그동안 발견됐었는데요. 오늘은 송파구에 있는 방이사거리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로 0.6m, 세로 2m, 깊이는 1.5m의 규모인데요. 집안이 주저앉은 이 방이사거리는요. 석촌 지하차도와는 9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서도 6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락가락 내리는 비로 노면이 마를 날이 없는 목요일입니다. 309번 지방도로 봉담 나대목에서 호매실 나대목 쪽으로 퇴근길 차량들이 몰리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곳곳으로 좀 빗길입니다. 서울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판교나 일산, 태계원 일대로 빗길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지금은 판교 분기점에서 태계원 일대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성남 지나는데 밀립니다. 이후로 개항에서 중동까지 답답하고요.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 구간으로 밀리고 장수 부근 1차로에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가 한창이기 때문에 장수 앞두고는 속도 줄이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요. 이전으로는 동탄분기점 빠져나갈 때 주춤합니다. 외곽으로 가는 길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안성 일대로 비길이라는 점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이제 기존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이 필요한 때인데요. 정치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유가족분들 만나셨나요? 아, 예. 어떠시던가요? 저희가 뭐 신문에도 났지만 예. 한계가 있으면 야당은 빠져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야당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좀 불만과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야당은 빠져라. 네. 야당은 빠지면 이제 직접 여당과 접촉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싸우시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당은, 싸운다고요? 예, 여당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요구와 저항을 통해서 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허탈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어요? 네. 그냥 유족들 의견도 듣지 아니하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2번에 걸쳐서 그걸 얘기를 했고 그게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의 뜻에 따라서 네. 여야 합의를 한다라는 것이 예. 그래서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건 실패했지만 예. 그런 방식으로 여야가 유족의 합의된 뜻에 따라서 최대한 그걸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의총의 결의안이었는데 원래 당초에 예, 이제 의총에서 의총의 그렇게 결의안이었는데 그조차 반영이 안 됐고요. 물론 예. 그걸 반영 못 시킨 지도부의 책임도 있지만 네. 그걸 꼭 반영되게 해야 했었는데 예. 저 같은 개별 의원들이 그조차도 하지 못해서 네.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합의를 줘서는 안 되는 걸 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아니요. 그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해줘서는 안 되는 합의의 기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 유족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네. 따라서 유족이 사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합의할 수 없다. 네. 이것만이 기본 원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유족의 의사는 이미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밝혀져 있었지만 또 유족께서 예. 항상 그렇게 원래 입장만을 고수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 여야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매우 유연하게 예.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이 새누리 당대표를 만나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하셨습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위원회를 원하지만 예. 도저히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양보안으로 이러저러한 한 특히 특검을 이 유족들이 추천하는 방안 등 같은 것을 우리가 협의해 볼 수 있다 한번. 예. 그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네. 그조차도 여야가 반영을 못했고 네. 또한 저희 야당이 그렇게 양보한 정성과 간절함을 반영을 못한 거죠. 네. 점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합의안 네. 그러니까 여당목 두 사람에 대해서 네. 유족의 동의를 얻겠다라고 예. 한 부분을 떼어서 본다면 네.
그 유족이 추천하는 거가 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유족들은 일단 그렇게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월호 특별법은 처음서부터 유족과 정치권이 결합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야의 해석이 무엇이냐 이상으로 중요한 게 유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거든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것 정도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유족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미 발표를 하고 그리고 유족에게 이렇게 했으니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내용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굉장히 컸고 만약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유족 입장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협상을 저 역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불신이고 그 점에 있어서 원칙을 2번이나 깬 야당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을 여당 측이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유족 측의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유족의 사전적인 이해와 소통을 한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족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뭡니까? 이거 특검법에 보면 7명의 후보 추천위원들을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이거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 87 합의안을 존중했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는 87 합의안을 추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협상단이 똑같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첫 번째 의총의 의견을 전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리하겠다는 87 합의안 그 틀 내에서 이 어떻게든 대안을 좀 진전을 시켜보려는 노력이 있다 보니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복잡한 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똑같이 유족이 배제된 거죠. 그런데 지금 여론은 말이죠.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신문 논평들 이런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받아라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반 그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이 아니고 일반 유가족들은 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점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 유족 측의 의견을 더 존중해라,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특별법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반드시 유족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때문에 유족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족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법을 왜 만들었냐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유족 피해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자기들을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 당사자인데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유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최대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라는 원래의 뜻을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유족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론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네. 유가족의 그 대변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야와 유족 3자가 좀 만나자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네. 여당 쪽에서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원내 협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망한 일이 된 상황에서 예. 저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여당, 야당, 유족 3자가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네. 정말 이 특별법 논의를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뭐가 옳은지를 예. 해서 예.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저희 당내에서 그런 그 취지 제안문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의원들 몇 명이 그래서 그런 제안을 지도부한테도 해보고 유족에게도 해보고 여당에게도 해보면서 좀 이제 원내 협상에 갇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국민의 바다로 끌어내 보자. 그것을 위해서 여야 유족 3자 기구를 일단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제안 하셨어요? 이제 하실 겁니까? 지금 성명서는 이제 썼는데 네. 우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려고요. 네. 예. 아무튼 유족 측에서 원하는 것은 3자 대면 좀 하자. 얼굴 네. 좀 보자. 이런 거더군요. 얼굴을 봐야 되고 그래야지 유민 아빠께서 네. 단식을 좀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이야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 정도 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네. 박영선 원내대표 좀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흔듭니까? 저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지도자가 리더가 자기를 걸고 내건 두 번의 안을 설득시키는데 유족을 설득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설득시키고 추진하는데 실패했다. 예. 굉장히 그렇다면 그것은 리더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는 바람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좀 조용한 거잖아요. 예. 저는 리더가 판단하는 것이 좋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들거나 할 생각 없습니다. 네? 흔들거나 한다기보다는 전 리더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지라 이 말씀이시네요. 책임을 안 지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작은 영역에서 제가 약속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노조나 기업하고 협상을 하면서 약속한 것이 안 되면 저 책임을 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네. 박영선 대표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 책임자는 얘기 무슨? 책임을 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거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것은 선택의 여지를 줄이는 거고요. 리더 스스로가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해라. 예, 판단하셔서 저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당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이기고 국민을 살릴까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리더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계시네요. 네. 만나야 한다. 만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아주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 두 분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는데요. 1497님께서는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반면에 1811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초과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 뭐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도시에서는 세련된 SUV가, 여행 갈 땐 더 넓은 SUV가 필요하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3열 시트, 동시에 공간의 넉넉함까지. SUV 2대의 효과. 맥스 크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긴급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죠.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민단의 히로시마 지부의 서건표 씨 연결해서 그쪽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영사관 측하고 함께 오늘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제가 간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아, 직원이 다녀왔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히로시마 그 산사태 상황이 어떻답니까? 그저께 새벽에 1시간 우량이 한 130mm. 예. 그리고 3시간 우량이 220mm를 기록했고, 31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교통망이 두절되어 약 6만 세대가 정전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네, 교포 이재종 연세가 76세 되시는 안근주 씨 부부가 예. 집에서 주무시다가 남편은 1층에 계셔서 토사에 휩쓸려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예. 부인은 2층에 계시다가 집 잔액 속에서 발견되어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중태 상태이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습니까? 네네네. 산기술계 조성된 그 주택가로서. 예. 마사토 지역이라고 하는데 산사태가 나기 쉬운 곳이죠. 예.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꽤 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아직. 근데 관광지는 아니니까 여행자 피해는 없을 걸로 압니다. 네. 추가로 발견된 사상자들은 없고요. 네네, 아직은 없고, 교포들 집들이 집이 기울어졌고, 침수되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네, 근데.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통신과 교통이 마비되어 있어서. 네. 피해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총 사망자가 39명이고요. 지금 예. 확인된 숫자가요. 그리고 아직, 아까까지는 7명이라 그랬는데 26명이 지금 현반불명이라고 지금 늘어났어요. 아, 예. 그래서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산사태 현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은 전혀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오늘 밤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또 비가 통행금지가 되어 있어서 통행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지금 자위대가 한 600명 나와 있고, 소방대 사람들이 계속 구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반인은 거기 사는 사람들 아마 피난소에避難 갔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네. 오늘 밤에 비가 오면 또 추가적인 이 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기상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예. 네. 그럼요. 그럼 지금 통신이 전부 마비돼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정보를 입수하고 계시나요? 전화는 약간 되고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예. 지금 지부 민단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민단 직원하고 총영사관 직원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 안치장에. 예. 지금 갔다가 좀 돌아왔습니다. 아, 갔다가 돌아왔군요. 네. 네. 그렇군요. 일본 사람들 왜 이런 재난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이 피해자 상황을 계속 속보로 알려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TV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역이 왜 이게 한국인들,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시내에서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네, 그리고 30년 전에 주택가로 조성돼가지고. 네. 그쪽에 집을 얻어서 이사 간 사람들이 많죠.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민단의 히로시마 지부의 서건표 씨였습니다. 네, 병역 내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참으면 윤일병이고요. 못 참으면 임병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이 아주 희화화되고 있을 지경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이시죠. 유용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사 문제 아주 전문 기자님이신데, 원래 이렇게 군부대에서 이런 이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사실은 옛날 우리 강 교사님 군에 이제 계시고 그럴 때마다 구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많이 이제 없어진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그동안 별 표시 안 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구타라든지 엽기적 가혹행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특히 그래서 이번에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군대 생활 한 20년 하신 분도 정말 놀랬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사실은 독버섯처럼 이런 병역 내의 인권 유례 행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아주 점점 수상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가혹행위가 아주 지나치게 잔인할 뿐만 아니라 무슨 동성 간의 남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슨 성추행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육군에서 예.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새로 발견이 된 가혹행위라든지 구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10여 건이 적발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가 지금 말씀하신 성추행과 관련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특정 부위를 만진다든지 네. 목덜미를 핥는다든지 하여튼 좀 입을 옮기기 힘든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 한 얘기가 장난으로 그랬다, 재미삼아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해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군에서도 이런 성추행이 상당히 사례가 많다는 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인데요. 네. 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이게 성적 공격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어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성적 욕구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주 괴롭히고 집단 괴롭힘 같은 거죠. 못 살게 굴고 하는 방법으로 그런 짓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대체로 이제 청소년기 막 지난 이제 사병들의 경우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좀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이런 방법들로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게 군에 이제 입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이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니다 온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전문가시지만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혹행위 같은 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 군에서 몇 개월 교육시킨다고 이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혹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언어폭력, 욕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이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따 시키고 이렇게 집단 괴롭힘.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구성을 한 걸 잘 들여다보시면 야, 과거하고 좀 다른 새로운 무슨 방안이 나올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얼핏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재탕 삼탕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특히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뭐 무슨 방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자기는 보지도 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지금 저도 사실은 민간군 이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각계각층 다양하게 이제 훌륭한 분들 많이 모셨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21년째 이제 국방부를 맡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각종 대형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예.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이제 생겼었고, 거기서 각종 병역문화 개선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 대부분 유야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 또 저는 이 하나라를 원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그거 하나로 어떤 병역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특효약, 만병통치약 같은 대책은 사실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네. 문제는 이 그동안에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거 중에 정말 실현 가능한 거, 그다음에 급한 거,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군에만 맡겨놔서는 절대 제대로 그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국회라든지 뭐 군 민간 전문가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그 감시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늘도 제가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공청회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 좀 나왔습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민간인들 이제 주로 예. 이제 그 대령 연관장도 있었지만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동안 뭐 언론에 보도됐던 뭐 그런 데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교들 또 장교 출신들 이제 벼슬이 올라가가지고 별도 달고 높은 사람들이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장병들, 사병들의 실정을 잘 모른다. 네. 실제로 모른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장성이라든지 장교들도 다 이제 인정을 하는 바인데요. 인정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지만 예를 들어 이 초급 장교, 이 소위 중위들이 이 병사로 위장을 해서 병사들하고 똑같이 이제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생활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정말 몰랐던 병사의 세계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간부, 장교 부사관과 병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파고들어서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니냐. 또 특히 이 젊은이들, 청년들의 문화,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아니하고 대책이 나와봐야 맨날 뭐 껍데기 같은 대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하여튼 병사들 하고 그 많은 대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 대화를 해서 좀 이해를 한다든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사실 더 많은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132번님께서는 결자 해지,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한 만큼 속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4603번님께서는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해야지 대통령을 만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그 다음에 7878번님께서는요, 국민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아주 문자가 특별히 많은 날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